김토리쌤과 함께하는 더욱 새로워진 변액보험시험 쪽집게 모의고사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토리쌤, 1번부터 4번까지는 OX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개인은 거래를 할 수 없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며 금융기관과 개인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틀린 내용으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매월이 아닌 연간 8회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ETF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ETF는 코스피 200 등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추정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펀드이다. 요즘은 주식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많이 아실 거예요. 올바른 내용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의 주식을 사서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건 주식이 그만큼 귀해진다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올바른 내용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효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이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는 실효금리가 아닌 실질금리가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다른 금융상품이라도 표면금리가 동일하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실효금리는 상품마다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됩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한국은행은 콜금리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예전에는 콜금리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내용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회사, 즉 뮤추얼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펀드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투자회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는 건 투자회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개방형의 경우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되고 투자신탁, 즉 수익증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투자자의 지위가 수익자가 되고 투자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 지위가 주주가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증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식배당도 증자의 형태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무상증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타인 자본이 증가된다. 증자를 한다는 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자는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채권은 타인 자본이고 주식은 자기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유상증자의 효과와 동일하다.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발행회사가 인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상증자의 방법 중에서 인수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 공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주식시장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동시호가에서는 소액 투자자에게도 일정한 수량을 배분하기 위해 주문 수량이 적은 호가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주문 수량이 많은 것부터 체결하게 됩니다.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량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주식의 매매 결제는 거래 성립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결제된다. 3영업일째 결제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매매의 경우에는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0.3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동시호가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호가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내리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호가를 접수하고 그리고 다시 주식시장을 재개하는데 그 일정 시간 동안에는 동일한 시간에 부른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동시에 부른 가격이라고 해서 동시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올바른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유통시장 공시 중 정기 공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순 암기 사항인데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그리고 분기보고서 이런 것들은 정기 공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개매수 신고서의 경우에는 기타 공시 사항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채권 수익률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실효 수익률부터 표면 수익률까지 보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럴 때는 문제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모든 수익이 투자 원금 대비 1년을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만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번 보기에 있는 만기 수익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합성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만큼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는 상실됩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권리 행사 시 추가 자금 부담이 있다. 3번 보기와 함께 보시면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시 추가 자금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동일하다. 신규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추가 자금 부담이 있는 반면에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추가 자금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환사채는 추가 자금 부담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교환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모두 올바른 보기들이 되겠네요. 틀린 내용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합성채권 파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반드시 합성채권 파트의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중 자금 공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이라는 단어를 빼고 보면은 그냥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변화의 이야기거든요. 단순하게 접근해 볼게요.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수익률은 상승한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자금이 풍부하면, 즉 공급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하락하여 수익률은 상승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시중 자금이 감소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올바른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표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른 세율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10%에서 최대 25%까지 부과하게 되고 소득세는 6%부터 최대 45%까지 그리고 상속세는 10%부터 50%까지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올바른 설명은 상속세에 대한 설명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채권계약이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계약 체결 시 정형화된 보험 청약서를 사용하는 등 요식행위가 지켜져야만 한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니고 보험계약은 불요식 계약성이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청약서를 통한 요식행위를 하는 경향은 있지만 요식행위가 지켜져야만 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기억해 둘게요. 틀린 내용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이 장래에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에 속한다. 올바른 내용입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는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즉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4,5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번 보기는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보기 모두 종합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0만 원이라는 내용도 틀렸고 400만 원이라는 내용도 틀렸고 소득과 관계없이 9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는 예전에 판매했던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계약자 한 명당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이고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그리고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과 세금 우대 종합 저축을 통합하여 재설계한 상품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고 은행 및 증권사는 취급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증권사에서 모두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무엇인가?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주고 2천만 원부터 1억 사이 금액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그리고 1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20%를 공제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억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는 몇 퍼센트를 공제하냐 물어봤기 때문에 20%를 선택해 주시는 게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지금 준비하시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하셔야 판매가 가능하지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모집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변액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도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바른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최저보증한다.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이 어디가 틀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최저보증한다. 변액보험 시험에서 해약환급금은 어떠한 상품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GMAB는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최저보증 옵션이다.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옵션은 GMAB가 아닌 GMDB가 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최저사망보증 옵션은 기본 옵션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내용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계산 방법이 복잡하여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상품은 판매가 중단되었다. 변동보험금이 있는 방법과 없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변동보험금 계산 주기를 월 1회로 하고 있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과 일반 종신보험과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양한 선택 특약을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다. 연금 전환 특약을 활용할 수 있고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
모두 종신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입니다. 하지만 최저보증 이율에 대해서는 일반 종신보험만 적용되고 변액 종신보험은 최저보증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아닌 것으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과 기간별 사망보험금, 해약 환급금 등을 예시할 때에는 순수익률을 함께 예시한다. 올바른 설명이고요.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한다. 올바른 내용입니다. 연금 개시 전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 일정 금액으로 최저 보증된다. 올바른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실적 배당형을 선택할 수 없다.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실적 배당형과 공시 이율형 두 개 중에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연금이 개시가 됩니다. 틀린 내용으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는 기본 보험금만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기본 사망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의 합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올바른 내용입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기본 보험금을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변액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의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게 아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 되겠네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초과 적립금으로 변동보험 계약을 추가 가입하여 사망보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표에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료의 구조를 보시면 납입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납입보험료는 다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거든요.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고 부가보험료는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비, 그리고 납입 후 유지비, 그리고 기타 비용이 있고요.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가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전체 납입 보험료에서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비,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투입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에 순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투입되는 걸 물어볼 경우에는 순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가 되겠고 투입되지 않는 걸 물어볼 경우에는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비, 그리고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 채권형 펀드는 리스크 해지형 펀드로도 사용된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해외 투자 펀드는 투자 지역 및 국가 등에 따라 분류되며 계약자의 추가 부담 없이 환해지를 할 수 있다. 환해지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 없이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주식형 펀드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액티브 운용과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패시브 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고요.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며 60% 미만의 주식 편입 비율로 운용한다. 올바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 펀드 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계정 자산 운용은 장기적 수익성 추구를 원칙으로 한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 등에 주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모두 올바른 설명들이 되겠네요.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자산을 상호 매매 및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두 개의 계정은 서로 매매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특별 계정 자산 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 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한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일정한 거래 단위의 기준 가격과 단위의 수량, 펀드는 좌라고 부르거든요. 기준 가격과 수량으로 적립금을 산출하는 좌당 기준 가격 방법을 사용한다. 보유자 수는 납입보험료를 특별계정 투입일에 해당 특별계정의 기준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기준 가격은 1000좌를 기준한 가격이라서 납입보험료를 기준 가격으로 나눈 다음에 1000을 곱해야 보유자 수가 나옵니다. 1000을 곱한다 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해당 일의 기준 가격은 전일 말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산출하며 계산일 당일만 적용한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틀린 보기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 현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특별계정 개설일 대비 오늘까지의 특별계정 수익률을 연환산 수익률이라 한다. 개설되고 현재까지의 수익을 누적 수익률이라고 표현합니다. 4번 보기를 먼저 보시면 최초 설정일부터 오늘까지의 총 수익률, 즉 누적 수익률을 1년 단위로 환산한 수익률을 연환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1번 보기와 4번의 설명이 보기가 바뀌어 있는 내용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펀드 설정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펀드의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한다. 연환산 수익률이라는 걸 공시하려고 하면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펀드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환산 수익률은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도 있다.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내용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 자산운용 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산운용 옵션이 4가지가 있거든요. 펀드 변경 기능,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 그리고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 정액 분할 투자 기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최저보증금액 변경 기능이라는 것은 자산운용 옵션에 존재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옵션으로 틀린 것은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서 펀드별 투자 비율은 계약 체결 시에만 설정할 수 있다. 보험 기간 중 언제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주로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에 유용한 기능이다. 그리고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을 이용해 계약자는 리스크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 펀드 변경을 통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자산 운용에 대한 간접 선택권을 부여한다. 모두 올바른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표의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나열된 것은 계약자가 납입한 제1의 보험료는 즉시 특별계정으로 투입하지 않고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이 경우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의 보험료 납입 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어떠한 이율로 적립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주 높은 확률로 변액보험에서 이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평균 공시이율이 거의 올바른 정답이에요. 그래서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 투자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의 추가 납입 보험료를 특별계정에 투입하는 이체 사유 발생일로 알맞은 것은 변액보험의 경우는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이 옮겨갈 때 또는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자금이 옮겨갈 때 두 경우 모두 가장 빠른 게 플러스 2, 영업일이 됩니다. 해당 문제에서도 추가 납입일 플러스 이 영업일이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기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선납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때는 계약 해당일이 특별계정 투입 시기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세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활 승낙 후 연체 보험료가 납입 완료된 경우 납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항상 플러스 이 영업일이 붙는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었죠.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부활 시 적립금 및 보험 금액은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는 부활을 청약할 수 없다. 부활 시 해지된 기간 동안에는 특별계정 운영 실적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모두 올바른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대출금을 안 갚으면은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 그만큼 빼고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이자 전부를 넣어주진 않고요. 회사가 수수료로 책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특별계정으로 투입해줍니다. 특별계정 대출 방식은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금액만큼이 운영되지 않는다. 올바른 설명이고요. 일반 계정 담보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이자는 전액을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한다. 즉, 일반 계정 방식의 대출은 이자를 회사가 전부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의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펀드가 폐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특별 계정 펀드의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폐지됩니다. 그리고 설정한 지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폐지됩니다. 반면에 펀드 개설 이후 10년이 경과한 펀드는 좋은 펀드죠. 10년 동안 살아남았으니까 폐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 계정 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한 경우도 폐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멀쩡한 펀드는 3번 펀드밖에 없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험 정보 공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당연히 제공해야 되겠죠. 회사의 경영 상태 정보, 보험회사가 견실한 회사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사 상품과 비교 가능한 정보, 보험협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대한 위험 제거 정보, 이런 정보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난 1년간의 평균 공시이율, 이런 내용은 포함 안 됩니다. 변액보험 관련해서 물어보면은 이율은 상당히 오답과 관련이 높은 복입니다. 그리고 특별계정 운영보수, 최저보증비용, 위험보험료 등이 수수료 안내표에 제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안내되지 않는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교부 및 설명, 그리고 적합성 진단, 판매 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판매 시 준수사항이고 계약관리 내용의 제공은 판매 후에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은 판매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금융 상품을 알맞게 나열한 것은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정리해 놓으면 되는데 보증보험, 그리고 재보험, 그리고 법인이 계약자인 법인보험, 그리고 변액보험의 주계약,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보험 상품이거든요. 문제를 살펴보시면 재보험, 그리고 법인보험이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변액보험의 주계약이 안 되는 것이고 특약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되는 것은 변액보험의 특약과 기업 자유예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전체 범위를 모두 살펴봤고 마지막에 첨부해드리는 답안지를 캡처하셔서 반드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 쌤